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느헤미야기가 끝나고 마카베오기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3세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후 여러 정복 전쟁을 벌여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알렉산드로스 3세라고 하나 그냥 알렉산드로스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기원전 330년에 멸망했고요. 그런데 이 대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드로스가 젊은 나이에 후계자 지목 없이 죽고 나서 제국은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분열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기원전 323년에 죽게 되죠. 이렇게 분열된 제국들 중에서 유다에 영향을 준 제국은 프텔레마이오스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였습니다. 물론 아주 극초반에는 안티고노스의 영향력 안에 잠깐 있었지만 일단 초반에는 프텔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기원전 198년 안티오코스 3세가 팔레스타인 지방을 점령하면서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키루스 대제, 그리고 다리우스, 그리고 크세르크세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등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 3세 때, 이 다리우스 3세가 기원전 336년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는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멸망되게 됐죠. 마케도니아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렉산드로스 3세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암살로 인해서 알렉산드로스 3세가 이제 즉위하게 되고 여러 전쟁을 통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하지만 이 알렉산드로스가 일찍 죽게 되면서 그 후계자가 필리포스 3세나 알렉산드로스 4세가 있긴 했지만 그냥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렉산드로스 3세 헬레니즘 제국 건설인데요. 앞으로 그냥 알렉산드로스라고만 하겠습니다.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2세가 암살되자 알렉산드로스 3세는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복종시킨 다음에 동방원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방원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페르시아와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 대군과 마주쳤는데 이소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기원전 331년에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격파하고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에 입성하게 되죠. 그리고 남은 페르시아 영토들까지 모조리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323년에 젊은 나이로 죽게 되죠. 알렉산드로스가 실로 엄청난 정복전쟁을 벌여서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정작 이 알렉산드로스가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고 일찍 죽게 되죠. 그래서 논의를 한 결과 이 알렉산드로스의 이복형이었던 필리포스 3세를 일단 왕으로 세우고 부인인 록사나가 임신했는데 그 태아가 아들일 경우 공동왕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남자면 공동왕으로 세우기로 했는데 이 록사나가 아들인 알렉산드로스 4세를 낳으면서 이 필리포스 3세와 알렉산드로스 4세의 공동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복형이었던 필리포스 3세 같은 경우에는 정신지체가 있었고요. 갓 태어난 알렉산드로스 4세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르게아스 왕실은 결국 뒷전으로 밀려나서 보내게 되는데 이 알렉산드로스의 어머니인 올림피아스가 욕심을 부려서 결국
필리포스 3세는 잡혀서 처형되고, 그리고 그 부인 역시 자살을 강요당해서 죽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4세와 어머니였던 록사나마저 독살당하고,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헤라클레스까지 독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르기아스 왕조는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예, 초기의 마케도니아, 아르기아스 왕국의 영토는 요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원정을 하면서 이렇게 대제국을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여기 알렉산드리아를 말합니다. 굉장히 많은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있는 걸로 나오죠. 또 다른 지도에서 보면 알렉산드리아, 당연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여기도 보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인데 칸다하르, 그 다음에 뭐 에스카타,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알렉산드리아도 여러 군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 제국이 갈라지고 나서 초반에는 안티고노스 왕조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초반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그리고 후반에는 셀리오쿠스 왕국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다 공동체는. 예, 프톨레마이오스 3세 통치하에 이집트 왕국,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이 예루살렘을 영향권 아래 두고 있죠. 그러다가 셀리오쿠스 왕국의 안티오코스 3세가 기원전 198년에 팔레스타인 지방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에서 셀리오쿠스 왕국의 지배를 받게 되죠. 예, 알렉산드로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두 아들은 미성년이었죠. 물론 이 알렉산드로스 4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고요.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서자였고요. 아무튼 두 아들은 미성년이어서 장군들이 섭정을 했죠. 그래서 제국은 4지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 트라게는 1지역, 그리고 이집트는 2지역으로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다스리게 되고요. 소아시아는 3지역, 그리고 바빌론 지역은 4지역으로 셀리오코스 왕조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알렉산드로스 4세 그리고 헬라클레스가 모두 독살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 왕국은 장군들의 차지가 되게 되죠. 기원전 312년 예루살렘이 정복되었습니다. 잠깐 동안 안티고노스 왕국의 영향권 아래 있다가 프톨레마이오스 왕국에 예속되게 됐죠.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의 히브리인들과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좋은 관계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2세 때 필라델포스의 통치 때 70인역 성경이 번역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셀리오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 때 영토를 넓힙니다. 그리고 기원전 198년에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파네아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시리아와 팔레스티나는 셀리오코스 왕국에 합병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파병은 로마와 갈등을 일으키게 됐고, 기원전 190년에 마그네시아 전투에서 셀리오코스 왕국이 대패배를 하면서 불리한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셀리오코스 왕조는 소아시아와 그리스 도시들을 내주고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의 아들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와
데메트리오스를 포함한 인질을 로마에 바쳐했죠. 그리고 전쟁용 코끼리 부대를 선물로 바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배상을 하게 되고 그런 결과 팔레스티나는 안티오쿠스 3세의 희생물이 되었죠. 일단 돈을 바쳐야 되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로마와 함께 성전 약탈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였던 셀레우코스 4세는 몇몇 인질을 구출하게 했는데 이 가운데 안티오코스 4세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빌런이고 유다인들을 박해한 인물이죠. 이 안티오코스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인들과 관계가 좋았던 것 같다고 합니다. 마카베오기 학원에 보면은 셀레우코스가 예식에 드는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는 사실을 전하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영토가 분할됐는데 유다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 것은 프톨레마이오스와 셀레우코스 왕조였죠. 물론 잠깐 안티고노스의 영향권에 있기도 했지만 초반에 영향을 주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집트를 지배한 마케도니아 왕조고요. 아무튼 이집트 왕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창건했고 마지막 왕인 클레오파트라 7세까지 약 300년 동안 존속된 나라고요. 고대 이집트 제32왕조라고도 부릅니다. 국력이 강했을 때는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고 지중해 지배자였었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 사람이 만들고 프톨레마이오스 2세인 필라델포스 때 72년 성경이 번역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클레오파트라 7세 때 멸망하게 됐죠. 셀레우코스 왕조 같은 경우는 셀레우코스 1세가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기원전 198년에 안티오코스 3세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팔레스티안 지역을 차지하게 됐죠.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로마와 충돌이 벌어져서 로마에 패하면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인질도 붙잡히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유다인들을 박해하고 그러면서 마카베오 항쟁이 일어나게 된 왕이었죠. 그리고 데메트리오스 1세 때 유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임금들이 있었는데 결국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폐위되면서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 과해준 신부님 채널에 나오는 영상들 캡처입니다. 기원전 336년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그리고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각각 즉위하게 됩니다. 다리우스 3세는 기원전 336년에 즉위해서 330년까지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역시 기원전 336년에 즉위해서 323년 죽을 때까지 즉위. 똑같은 해에 즉위했는데 결국 이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스가 너무 일찍 죽으면서 디아드코이 후계자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초반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그리고 후반에는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초반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유다 땅 팔레스타인 지방을 지배했었지만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3세가 기원전 198년에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마카베오기 같은 경우에 상건과 하곤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건 같은 경우에는 하스몬 가문 중심의 물리적인 투쟁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하곤의 경우에는
하시딘 집단 중심의 종교적 투쟁에 더 중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안티오쿠스 4세가 굉장히 유다인들을 박해하고 그런 임금인데, 안티오쿠 3세의 아들이었는데 인질로 잡혀 있다가 귀국 후에 셀류코스 왕으로 즉위하게 됐죠.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 안티오쿠스 4세 때 마카베오기와 다니엘서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배경은 바빌론 제국이지만 가톨릭에서는 묵시문학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개신교에서는 글자 그대로 바빌론 시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 시대 때 마카베오는 적극적인 무력 항쟁,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 소극적 항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를 기다리죠. 본문 배경은 바빌론, 느부갓네자르 임금 때고요. 하지만 이 다니엘서 저자 의도는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묵시문학은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 묵시록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요한 묵시록을 요한 계시록이라고 그러죠. 묵시문학은 박해 속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여러 상징을 통해서 표현하는 그런 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을 묵시문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666 휴거, 새하늘 새 땅,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재림 메시아는 우리 교주님이고, 이런 잘못된 해석이 따르게 된다는 거죠. 예, 묵시문학을 약간 설명해 보자면요, 하느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피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하느님 말씀을 묵시문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묵시문학에서 꿈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상징이나 숫자들을 이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표현을 하게 되죠. 이때 사용된 상징이나 숫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쪽 사람들이 그걸 눈치채고 막 탄압의 구실을 삼으려고 했을 때는,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저는 꿈 얘기한 거고요. 그냥 헛것 본 거 얘기한 것 뿐인데요. 하면서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빼앗긴들에도 보면 오나니, 그리고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들이나 님은 조국을, 그리고 봄은 해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구나, 용기를 내자, 힘을 내자. 그랬을 때 이제 일본에서 너희들 수상하다, 이거 너희들 독립을 말하는 거지 했을 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형님한테 뺏긴 땅이 생각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옛날 애인이 생각나서,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예, 이제 마카베오기의 중심 인물들인 하스몬 가문의 마타티아스, 그리고 마카베오 항쟁을 시작한 유다 마카베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요나탄, 그리고 시몬이 있습니다. 이 마카베오 항쟁을 승리로 이끈 유다 마카베오, 근데 이제 그 전쟁에서 유다 마카베오가 죽게 되면서 요나탄 대사제직까지 얻게 되고요. 그리고 시몬이 하스몬 왕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왕직과 대사제직을 모두 가지게 되죠. 예, 하스몬 왕조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마타티아스, 유다 마카베오, 요나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몬이로 시작해서 안티고노스 2세 때 멸망하게 됐죠. 이때 헤로데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하스몬 왕조의 시초는 시몬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영토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 마카베오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지만, 마카베오기 상권 1장에 보면은
마케도니아 사람으로 필리포스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인과 메디아인 임금 다리우스를 처부순 다음 왕위에 올랐다. 근데 알렉산드로스가 알아듣게 되자 죽음이 닥친 것을 알고는 장군들을 불러서 나라를 나누어 주었다. 그 장군들이 저마다 자기 영토를 가지고 다스렸다. 라고 마카베오기에 나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